예. 오늘 처음에 사진 찍을 때 화이팅 안 하고 사랑해요로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발표해 주시는 내용들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김미영 대표님께 사신 일이 거의 디지털 버전 로렌조 오일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원에서 유전체 분석하면서 희귀질환자 유전체 분석 관련된 것들도 좀 했었는데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저는 에너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근데 사실 리빙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잘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상당히 도전적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에너지 실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60Hz 대표 김종규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에너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분산 전원의 확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은 이제 다들 친숙하시고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 검색 1위가 통계적으로 기후위기였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분야 중 하나가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 자료와 유럽 그리고 미국에 있는 통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할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하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 그리드 페리티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용보다 싸지는 시점이 있는데 이 그리드 페리티가 주요 국가들에서 도달이 되었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자료인데요. 이 박스가 지금 화석연료 기반 발전의 가격 범위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비용이 굉장히 낮게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보다도 더 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리드 페리티 도달했다. 뭐 이런 학계 보고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생 에너지가 계속 싸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빨리 서두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소유 구조가 기존의 발전 시스템이랑 다릅니다. 보통 예를 들어 7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있는 그런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시민들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고 소유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시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대선 이런 국면에서 한번 화제가 된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캠페인인데 여기 보시는 로고들 다들 친숙하실 텐데 이 기업들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기업들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주요 대기업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글로벌 히어링 기업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에 따르면 2040년 무렵이면은 전 세계 발전 비중 절반 정도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풍력이 가장 싼 발전원인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또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좀 낮은 편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고 사실 중국보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조업 위주로 저희 산업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회사들이 다 재생에너지 사용 이슈에 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력 다소비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그런 기업들이어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매우 빨리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 그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의미 있는 그런 통계 중 하나는 한국은 소형 프로젝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당연히 프로젝트 비중이 높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소형 프로젝트 비중이 높아가지고 전력거래 통계에 따르면은 80% 정도가 1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비용의 그 가격 하락 속도에 따라서 발전 비용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을 발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던가 O&M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정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형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형 프로젝트 비용을 낮추려면은 하드웨어 하락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고객 발견을 쉽게 할 것인가, O&M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인허가 비용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해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짧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분산전원 확대가 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들은 AI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기차를 포함해서 소규모 분산전원을 관리하는 기술, 특히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기를 강제로 멈춘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기사 보면 좀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은 한번 짓고 나면은 연료비도 들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데 무조건 계속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강제로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IT 기술 중 하나가 가상발전소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력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력망은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가 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 블랙아웃 같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잘 관리돼야 되는 주제인데요. 흔히들 에너지가 모자라면 뭐 여름철에 블랙아웃 위기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에너지가 남아도 문제는 생깁니다. 중요한 거는 수요랑 공급 사이의 균형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재생에너지가 빨리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하고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흐름하고 겹쳐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도전들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 전력망 안정의 문제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예전에 큰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중심의 구조에서는 큰 발전소들을 몇 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작은 발전소가 전국에 분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몇 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많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가상발전소라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상발전소는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소규모 분산 전원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비유를 쓰기도 하는데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회사들이 집이나 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송업도 하고 숙박업도 하듯이 이 가상발전소 운영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발전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에너지에 관련된 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그 독일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때 유럽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가 되면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날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망 안정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유럽에서 일식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 그 유럽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동시에 꺼지는 거죠. 근데 동시에 꺼지는 것도 힘든데 동시에 다시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망에 대해서. 근데 유럽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에 AI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AI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기상 예측이랑 결합을 해서 내일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이 얼마인지, 풍력 발전소 발전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의 스케줄링을 잘 해가지고 에너지가 모자랄 때 좀 더 방출하고 남을 때 충전하고,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AI가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회사는 유럽에서 가상 발전소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인데, 용량 기준으로 한 8기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대 용량을 1기가라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8대 분량의 가상 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회사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소규모 분산 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약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다뤄봤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해외에서는 내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쓸지를 사람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라고 하면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독일에 거주할 때 재생에너지만 선택적으로 구매해서 썼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죠. 예를 들어 저희가 유기농 농산품을 구매한다고 할 때는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와 건강을 생각해서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떠한 제도나 정책을 얘기할 때 꼭 한번 다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슈가 등장한 것이 아리백 때문입니다. 아리백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 선택적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작년부터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만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만 선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대기업 위주로 많은 이런 제도들이 생기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서 선택적으로 쓰는 것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해본 다음에 올해 2월에 스타트업들을 모시고 스타트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공개 행사를 한번 했는데, 당시 코로나가 되게 심각했던 상황인데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40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중소기업들에게도 굉장히 관심 있는 문제로 현재는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신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에너지 시스템과 여러 가지 체계가 변혁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다양한 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는 특히 디지털 기술 도입이 뒤처진 분야 중 하나거든요. 보시면 맨 아래에 에너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미디어가 있는데요. 미디어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넷플릭스 이러면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비디오 같은 거 빌려보고 할 때랑 넷플릭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유통하고 생산하는 거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잘 보시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랑 저희랑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IT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교훈을 참고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 어떠한 패러다임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복잡한 거를 만드는 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성당처럼 만드는 방식이고 하나는 시장처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제 생각에는 전력망 그리고 분산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적절한 방식은 시장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 비즈니스 그리고 시민 참여 등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당이나 시장에 대한 비유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 있는 에릭 레이몬드라는 분이 쓰신 성당과 시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비유로 등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를 1분 동안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셜 벤처입니다. 그리고 2년 반 정도 된 회사인데요. 작년에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 그리고 소셜벤처 경진대 국무총리상 이런 수상 경력이 있고요. 올해는 CES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셜 벤처다 보니까 정관에 저희 사명을 이렇게 명기해 놓았고, 또 이사회 안에 소셜 임팩트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제가 매번 우리 회사가 어떠한 임팩트를 창출했는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임팩트 리포트도 자발적으로 발간을 해서 주주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또 특성화고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저개발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 오픈소스 기반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현지 기업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은 지역들이 꽤 있는데요. 그것과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일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것은 햇빛바람지도라는 것인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 전국에 있는 8만 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도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 클릭하면은 오늘 발전량이 얼마인지 내일 발전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누구나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이런 발전소들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2023년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쓰려다 보니까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작은 회사나 단체들도 재생에너지를 쉽게 쓸 수 있게 재생에너지 구독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시민발전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